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정조 4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경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항우를 두 번에 걸쳐서 말했고 오늘도 항우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이제 오늘은 항우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저 항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발상 기계세의 항우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 두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팽성대전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팽성대전에서 세계 전투 사상 아주 유례가 없는 그 아주 적은 병력으로 큰 적을 이긴다는 그런 아주 세계 대전에서 아마 첫째라고 일컫는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네, 뭐 첫째인지는 정확한 숫자를 모르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네. 하여튼간에 엄청난 중과부직인데도 불구하고 네. 항우가 이겼다. 네, 3만 대 56만으로 그 팽성대전에서 이겼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큰 소득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팽성대전으로 이겼다는 것뿐이지 그걸로서 뭐 유방을 제압한다든가 완전 제압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팽성 자체가 원래 그 항우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네. 예, 자기 거 수복하는 것밖에 되지 그것밖에 안 않았어요. 되지. 그죠? 예,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그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팽성대전 후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유방이 박살이 났죠. 네. 그때 예. 잠시 박살이 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게 황후가 그때 확실히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유방도 죽기 살기로 이제 버텼는데 이때부터 이 한 3, 4년은 정말 이 그야말로 이거는 피말리는 이게 뭐라 그러죠? 소모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네. 소모전에서는 현대전도 그렇고 그 옛날 고대도 그랬지만은 일단은 보급이 잘 되는 나라가 네. 일단은 유리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유방은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항우의 근거지고 네. 이쪽이 이제 유방의 근거지인데 네네. 주로 아까 말한 뭐 팽성 팽성. 예. 여기가 이제 여기. 팽성이고 네. 그럼 형량성고 여기도 전투가 네. 벌어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유방은 여기서 그냥 일단 버티면 되는데 그렇죠. 예. 항우는 여기서 전쟁하랴 또 이까지 가랴 네. 왔다 갔다 혼자서 그냥 바쁘다는 겁니다. 네. 그러고 보급도 잘 안 되고 결국은 나중에 항우가 무너진 것도 사마천도 그렇지만은 항구는 식량이 풍부한데 초구는 굶주림에 시달렸다. 네. 결국은 그래서 항우가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5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 3, 4년 동안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한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소화라는 겁니다. 네. 네. 소상국세가를 다음 네, 시간에 맞습니다. 하겠죠. 네. 네.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뭐 식량이라든지 장정들을 끊임없이 이 보충을 보급을 해줬다는 했죠. 겁니다. 네. 3년 거의 3년이죠. 3년간을 아무리 네. 항우가 박살을 내도 또 가보면은 또 유방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래 됐는데 뭐 이 과정에서 뭐 다음 좀 더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 참 그 항우와 유방의 그 인간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네.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 팽성 전투 후에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제가 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네. 이렇게 써놨는데 좀 천박한 표현이지만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항우는 단순하다는 말밖에는 네,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순하죠. 네. 직선적으로만 딱. 네. 예, 근데 유방은 직선이라기보다는 이제 곡선이 주특기인데 뭐 좋은 말로 하면 그렇지 나쁜 말로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뻔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제가 이제 또 그것을 또 육아 저기 뭐야 좋게 생각하면 사내 대장부가 나아갈 땐 나아가고 굽힐 때는 굽히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굴신에 능하다 이런 그래서 그 제가 굴욕도 지난 시간에 참고. 네, 표현했지만은 항우는 영웅이고 네, 유방은 정치가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붙으면은 거의 정치가가 이깁니다. 끝판에 가서는. 그렇죠. 수가 많죠. 네, 경우의 수가 수를 많고. 많이 두고 대책이 많고. 제가 네.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선생님 여기 네, 그 아시는 내용들이죠. 네, 자기 자식을 3번 버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 아마 형량에서 도망가는 네, 거죠. 도망갈 때 형량이 그입니다. 팽성대전 후에 형량이 함락됩니다. 그때 이제 그 유방이 도망을 가면서 자기 자식들을 마차에서 떨어뜨려요. 이제 속도가 안 나니까 그 무게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후영인가? 네, 하후영이죠. 그 장수가 계속 아이들을 주워 올리죠. 그러니까 그런 고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자식도 버릴 수 있는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그 부친을 위협하는 데도 그런 또 그 어떤 배포가 드러나 보입니다. 그 왜 자식을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살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고 살아서 뭐 큰 대업을 꿈꿨을까요? 아니죠. 사기에 보면은 네, 뒤에서 초군이 추격을 네. 해오는데 추격해오죠. 단지 그냥 맞춰 속도가 안 난다. 빨리 네.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걸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어떤 목표 의식이 있어야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제가 단순히 살기 보기에는 위해서만? 목표 의식이라기보다는 네, 자기 한 목숨 살기에 급급했다밖에 제가 보기에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그렇죠. 대의를 따지고 네. 하면 자식을 버리지 않을 확률이 높죠. 사람인 이상 한 번 선생님 정도는 절대 안 버릴 거죠?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가 네. 정도 생각이 되는데 3번을 그랬다. 그거는 참 보통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어렵죠. 예. 그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 형량성을 탈출할 때도 네, 얼마나 참 그렇죠. 타인의 목숨을 갖다가 네, 그 귀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사서에 보면은 귀신이 유방하고 같은 그 대현 풍업 출신이랍니다. 네, 세상에 그 여자 2,000명 여자 여자 2,000명한테 갑옷을 입히고 군사 옷을 입히고, 예. 네, 그래서 동문으로 내보내고 네, 귀신은 그 유방이 타는 마차에 타고 항복하러 간다. 유방으로 분장을 네. 해서 항우를 눈속임을 한 거죠. 예. 네, 그러고 자기는 그 정 맞은 서쪽문으로 탈출을 하고 네, 예. 참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하다가도 안 되니까 지금 그 생각이 난 게 이간책이죠. 이간책. 네. 그 진평도 원래는 다 이렇게 항우에 그 군사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항우에 진평, 군사였습니다. 한신, 보통 팽월도 그렇고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항우의 이제 군사들이었는데 다들 항우에 불만을 품고 나갔죠. 그래서 유방에 수하가 됐는데 진평이 이제 항우를 이제 꺾기 위해서 이렇게 이간책을 냅니다. 그 범증을 이제 공략하죠. 항우의 이제 유일한 책사고 항우가 그나마 믿는 범증을 이제 범증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이제 모략을 꾸밉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치졸하죠. 치졸하지만 재밌는 네, 얘기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근데 얘기를 먼저 하면 이제 항우의 단순함이 드러나는 단순함이-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광부대치 때쯤 일어난 일인데 네, 그 항우도 그때 이제 그렇게 그 보급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유방 쪽으로 사람을 보내고 간첩이죠. 이제 네. 말로는 사신이라 그러지만은 이제 보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쪽 사정을 살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사신이 오자마자 사신이 와가지고 이제 진평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진평이 진수성찬을 차려놨답니다. 그 네. 이름이 퇴례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찾아보니까 안 나오던데 하여튼 지금 중국에 가면 그 퇴례라는 음식이 있긴 있답니다. 태례입니다. 네, 퇴례 네. 차렸다는데 그걸 차려놨다가 한나라 향후에 사신이 오니까 그걸 치워버리고 네. 정말 소박한 음식을 내왔답니다. 근데 한마디 하면서 그렇게 하죠. 네. 아, 뭐라고요? 범증인지 알았는데 아니네 이러면서 상을 바꾸는 예, 거예요, 그죠? 범정의 사신이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하고 상을 싹 치워버리니까 저는 그 사실을 참 그 사기 뭐 적혀 있으니까 그렇지 믿을 수 없는 게 그렇게 아주 단순한 개체가 아닙니까?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 항우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일러 바치는 그 사신이나 중국 역사책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책들 많이 보면 그렇게 좀 아주 자잘한 얘기들, 자잘한 계략들 그런 거 엄청 많이 있고 예. 또 그대로 또 잘 넘어가요. 그게 정말?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 분노를 일으키면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지금에서 있는 거죠. 보면은 네. 정말 단순한 그 진짜 뻔한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인데 그게 통했다는 게 참 저는 믿어지지가 안 하고 또 광무 대칠 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태공이라는 게 그 유방의 아버지인데 네. 이제 태공을 항우가 죽이겠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유방이 그냥 하는 죽이는 게 아니라 도마를 놓고 삶아 죽이겠다고 하죠. 네. 네. 그랬더니 유방 그 항우 얘기가 유방 얘기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네. 하는지. 그 원래는 이제 그 강무 대치 중에서 강무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유방이 산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이제 만만하게 안 잡히니까 이제 항우는 엄청 초조하잖아요. 지금 네. 막 오랜 세월 그 다 급한 성격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계속 그걸 잡을 듯 못 잡고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는 벌써 자기가 어떤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는 거를 아무리 바보라도 느낄 수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조해진 나머지 이제 유방의 아버지를 이제 태공이라고 하죠. 그 도마를 놓고 도마를 설치해 놓고 삶아 죽이겠다고 선포를 하니까 유방이 뻔뻔하면서도 배포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그 한마디 하죠. 삶으려면 삶아라. 너랑 나랑은 의형제 아니었느냐. 의형제의 아버지를 삶는다고 너의 아버지를 삶는 것과 마찬가지니 삶으면 나한테도 국물 한 그릇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우가 그 일을 실행할 수가 없죠. 항우는 단순하면서도 또 의협심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의협이다라든가 뭐 용기라든가 용맹 이런 것은 굉장히 챙기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유방은 그런 거 개나 줘라 뭐 이러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렇게 길게 서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으면서 점점 이제 그 유방이 점점 이렇게 유리해지는 이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오죠. 이때 네. 그러니까 상대적 그러니까 초군이 면서 한군이 보급이 네. 우세하고 나은 거는 맞지만은 환경이 좋지만 네. 그렇지만 이 유방도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유방이 네. 그때까지도 완전한 이제 한신이나 팽올 이런 사람들이 네. 이제 그 신망을 다 얻지를 못했어요.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유방한테 조건을 걸기도 하고 이제 너를 위해서 싸우려면 뭐 어떤 조건 제시도 하고 또 언뜻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방도 초조하고 환경은 좋아졌지만 자기의 원 실력이 항우만 못한 것도 있죠. 비교가 안 되죠. 실력을 따지면은. 그래도 유방도 잘 싸운 거예요. 항우를 그 붙들고 늘어질 수 있었던 사람은 유방이지 않습니까? 몇 년을 이 3년간의 세월을 유방이 항우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네. 실제로 이 기간 버틸 수 있게 해준 거는 당연히. 한신하고 팽월입니다. 네, 한신은 북쪽에서 팽월은 그 후방에서 네, 공격을 팽월이 하고 끝없이 유격전을 펼쳐가지고 뭐 식량을 갖다 식량 공급을 끊어버린다든지 뒤에서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하기 때문에 네. 항우도 항우도 엄청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휴전하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자 했는데 네. 그 홍구를 중심으로 네. 해서 서쪽하고 동쪽으로 나누기로 했죠. 했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항우가 안 들을 일이지만 항우도 이제 힘든 나머지 그러자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휴전 약속을 그냥 헌신작 차듯이 그냥 버려버리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유방이 그럽니다. 네, 유방은 나는 네. 모르는 얘기다 해가지고 네. 근데 유방도 뭐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장량이나 진평이 그렇죠. 이런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냐. 이 기회에 끝장을 내자. 또 이렇게 말했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결국은 유방 그 항우군이 밀려가지고 이 해하까지 가는 겁니다. 네, 해하를 갑니다. 예, 해하까지 가서 이제 여기서 항우가 이제 그 최후를 맞이하죠. 네. 예. 그래서
이 해하가 바로 오강 옆이고 네. 여기가 강동 지방이고 항우가 이제 여기에서 해하에서 해하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항우의 그 마지막 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죠? 여기서 예, 여기가 이제 항우의 고향이죠. 네네 거기서 강동의 자제들 데리고 네. 거기서 강동의 자제들을 8천 명을 데리고 떠났었죠. 이때를 이제 보여주는 게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해하가 항우가 해하에서 보니까 도저히 이제 이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항우가 이런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르고 네. 그 항우의 사랑하는 여인인 그 우희가 이렇게 답가를 했답니다. 네, 둘 다 해하가로 불립니다. 저는 이제 아주 예전에는 그 하자가 물하자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래 하자에서 이건 이 해하는 땅입니다. 예. 그 이제 이거 항우의 해하가는 너무나 유명하죠. 네, 한번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기 네. 이제 역발상 기계세가 나오고 네. 시 분리 추 불서 이렇게 나오는데 역발산해 기계세 시 분리해 추 불서해 가내하 우회 내 약하 이런 얘기인데 역발산의 산을 뽑는 힘은 정확하게 하면 힘은 산을 뽑고 기세는 세상을 덮는구나. 시운이 불리하니 추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이 서자는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추불서 추마저도 나아가지 않으니 어찌하리요. 우희여 너를 어이할까나 이렇게 그렇죠. 사랑하는 그 우희를 이제 앞에 놓고 항우가 마지막 노래를 부른 거죠. 이게 추는 이제 말 이름이죠. 네, 말 이름. 그 오츠마라고도 하고 항우의 말인데 천리를 달린다고 하죠. 네.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게 해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간에 네. 세자 다음에 한자 네, 이런 네. 식으로 세자 다음에 한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초사. 네, 초사가 네 시가 중에서 초사 옛날 유명하죠. 중국에는 북쪽 지방에는 시경이 네, 유행을 했었고 네, 남쪽 지방에는 워낙 초단의 땅이 크다 보니까 네. 이 초사가 유행을 했는데 그 초사의 특징이 보면 이 중간중간 이게 어져서 해자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물론 꼭 안 들어가는 초사도 있지만은 네, 막 거의 다 이 해자가 들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초사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10중 8구 맞을 수 있다는 네. 겁니다. 이렇게 해하에서 이제 항우가 우민을 앞에 놓고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이제 유명한 구사성어 얘기도 좀 있죠. 그 전에 우리 그 태양비리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전 장구경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 장국영 하면은 네. 여자보다 더 이쁜 남자. 네, 네 아름다웠습니다. 네, 그 중국 영화를 이야기할 때는 중국 영화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태양별입니다. 태양별이. 그 공리도 저는 좋아했는데 어떻게 장구경만 딱 기억이 나요. 이 태양벌이에서. 워낙 장국영이 이쁘니까 당연히 네. 기억이 나겠죠. 예. 그 항우의 얘기는 이렇게 현대까지도 각색이 돼서 얘기가 나오죠. 해하 얘기를 하고 항우의 그 마지막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예. 해하에서 여기 이 해하에 있을 때 그 유방은 요 서쪽을 이제 관장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북쪽으로 요 제나라가 저기 있고 북쪽으로는 한신이 북벌을 거의 완수했다고 합니다. 연나라, 대나라, 조나라 다 이제 해서 제나라만 치면 그 완전히 이제 유방 땅이 일단 한신의 땅이 되는 거죠. 아래에서는 팽월이 이제 계속 항우를 괴롭히고 있고 그런데 이때 유방이 이제 팽월하고 그다음에 한신한테 이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면서 그렇죠. 불러 모으는 땅을 거예요. 그죠? 떼주겠다, 이런 땅을 식으로 회유를 떼주겠다. 이제 이런 그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장량하고 진평의 건의에 따라서 이제 여기 다 모여서 해하로 모든 영웅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항우를 하나를 놓고 그때 그 시대에 영웅들이 영웅 호걸이 되겠죠. 모여서 이제 항우를 추격합니다. 이게 사기에 보면은 항우의
그 마지막에 아주 장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 혼자서 뭐 수백 명을 네. 뭐 상대를 한다든지 또 이게 옛날에는 기병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말이 이 정도 높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말 위에 타게 되면은 밑에 있는 보병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 위로 쳐다보고 이게 위압감이 있기 때문에 보병은 정말 기병을 상대하기가 힘든 겁니다. 네, 일단 그 어떤 기세부터도 틀리고요. 네. 적어도 한 3m가 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보병은 힘든데 그런 기병들을 갖다가 수백 명을 갖다가 상대를 했다니 정말 엄청난 기운이죠. 네, 저기 그 항우가 이제 해하로 도망갔을 때 그 유방이 그 관영인가요? 관영 예, 네. 관영이죠. 기병 5천을 줘서 추격하는데 그때 이제 해하까지 간 그 항우의 병사는 100명이었다고 해요 처음에 예. 그죠? 8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가지고 그때 이제 싸우는데 해하에서 이제 그 해수를 건너죠. 해수를 건너고 그다음에 음릉 땅으로 갔죠. 거기서 이제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이제 길을 찾는데 어떤 노인이 길을 잘못 일러주죠. 그 반대로 일러주죠. 좌좌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라는 뜻으로 해서 이제 그 진흙탕으로 가서 결국은 도망을 못 가니까 이제 유방하고 마주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보겠느냐 그 사람들 이 말이 이제 아까 그 해하에서 아까 지도에 보셨지만 해하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은 강동입니다. 네, 요 오강을 네. 건너면 강동인데 이때 오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오강까지 이제 밀려난 거죠. 그때 뭐 28명에서 6명, 26명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 오강을 관리하는 그 정장이 있었어요. 강을 관리하는 사람 정장이라 하나 봐요. 유방도 그런 출신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 강을 건너시오. 그리고 간중 땅으로 강동으로 가서 다시 훗날을 도모하십시오 하니까 그때 한 말이 바로 아까 선생님 네. 말씀하신 항우가 내가 그런 무슨 면목이 있겠느냐. 강동의 8천 자제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어떻게 그 얼굴을 들고 그분들을 볼 수 있는가 해서 여기서 이제 자결을 결심하는 거죠. 근데 사기에 보면은 그 항우의 그 시체를 갖다가 서로 이 나눠서 가져가죠. 네, 이때 네. 이제 항우가 여마동이라는 사람을 이제 딱 발견하고 옛날에 이제 항우의 부하였던 거죠. 항우의 부하였다가 도망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너는 옛날에 내 부하가 아니었냐 하니까 이 사람이 멋쩍어서 왕렬한 장군한테 저 사람이 항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내 목에 그렇게 봉읍이 걸리고 만금이 걸려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주마하고서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년은 머리를 가지고 누구는 뭐를 가지고서 아주 토막이 나서 그 사람들은 항우의 시체를 가진 사람들은 또 다 제후로 봉분을 받았다고 하죠. 자, 이게 이제 관련된 고사성어인데 만인 지적은 앞에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요것도 설명을 드렸고 이건 네네. 범정이 홍문연에서 한 말이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항우가 한 말이 뭔가면은 요즘 쓰는 말 금요야행 한번 좋은 비싼 옷을 입고 밤길을 가보는 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런 뜻인데. 네, 출세하면 고향으로 네. 가서 과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사기에는 금요야행이라 나오지 않고 의수야행으로 나옵니다. 네, 사기에는. 의수야행. 그리고 한세 그 방고 같은 한세에는 의금야행으로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나중에 금요야행으로 바뀐 거죠. 그 흔히 쓰는 말은 금의야행이라고 금의야행이고. 합니다. 반대말은 금요환양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 시기에 뭔가면은 똑같은 이제 비슷한 시기인데 뭔가면은 항우가 원래 간종땅을 차지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게 된 겁니다. 그냥 자기는 고향으로 함양으로 가려고. 네. 함양이 아니고 평성으로 가려고. 이때 놓은 말이 목후이간. 네. 어떻게 보면 좀 깔보는 말이죠. 네, 천하가 그 사람들은. 아마 항우가 그 관중을 포기할 때 한생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이 얘기를 이제 포기하지 네. 말라고 했겠죠. 말렸어요. 그랬는데 항우가 결국은 이제 관중을 버리고
이제 자기 고향 쪽으로 가니까 그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 앞에 초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초인 모쿠 이 간에서 아유 초나라 사람들은 원숭이가 그 관을 쓴 것 같구나 이렇게 예. 흉을 받은 거죠. 아주 그참 그래서 또 그 사람도 삶아 죽었다는 삶아 거죠. 죽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항우가 이제 거의 다 끝이 났는데 그 항우가 그 개인의 뭐 무용과 카리스마로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저렇게 자기의 그 역량을 다 이렇게 펼치지 못하고 너무 이른 나이에 죽었잖아요. 더 살았으면 더 잘할 수도 있었 기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항우의 그 여기 창업하고 수성 중에서 그 수성하지 못한 거 한때 세계 최고로 올랐는데 못한 것을 그 역사에서는 세 가지로 보고 있다고 해요. 첫째 관중을 포기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관중을 포기한 것 그다음에 이제 그 너무나 그러니까 그 관중을 포기한 것은 자기의 자산을 버린 거죠. 자산 배경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한 대학살 그것은 이제 사람들의 인망을 얻지 못하고 신망을 얻지 못하는 그 어떤 그 품행의 결함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의제를 또 시해했잖아요. 그것은 자기 정치적 명분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크게는 그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태자공 자서에 나오는 그런 이 뒷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태사공 자서고 총평을 할 수 있는데 네. 요걸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게 나무랄 줄인데 이게 할자 잘못 들어갔는데 네, 나무란다의 네, 뜻이죠. 네. 보시면은 이렇게 천하를 나누어서 왕과 제후를 봉하고 했다. 그렇지만 5년 만에 끝내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몸은 동성에서 죽었으면서도 여전히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 결국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왜 망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거죠. 네. 마지막 순간까지 항우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못나서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그 주장을 했죠. 예.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행동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한 신이 이제 항우를 평하기를 항우는 용맹이 뛰어나지만 그것은 필부의 용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예. 자, 이걸로 이제 항구가 대충 끝난 것 같네요. 네. 그 항우의 얘기에서 우리들이 또 느낄 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더 해보는 것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시청자 여러분 1, 2, 3편에 거쳐서 항우 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우 얘기에서 우리들이 또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지 더 찾아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소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